지혜로운 삶. 삶의 힘을 실어주는 글모음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다 문득 뒤돌아보는 어떤 하루, 그런 날에 내 마음에 와 닿을 법한 삶의 이야기를 녹여낸 조금은 따뜻한 글들을 모아둔 책입니다. 내 삶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간다는 느낌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기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지나왔다는 느낌에 상실감이 드시기도 하나요? 모두가 비슷할 것 같아요. 하지만 작은 생각의 차이들이 우리 삶의 질을 바꿔놓기도 한답니다. 우리 모두는 끝을 향해 혹은 마지막 남은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과업을 가지고 각자의 인생을 오늘도 아름답게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그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지은이 우평선, 편행곳 포레스트 북스. 풍요롭지 않아도 모자랄 것도 없는 삶. 콩 한 쪽도 나눠 먹던 시절을 지나 콩 한 자루가 있어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시절이 왔다. 현대는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점점 고갈되고 있다. 마치 정신의 풍요가 담겨있는 우물에 물을 물질의 풍요를 담는 우물로 퍼옮긴 듯하다. 풍요롭지는 않아도 모자랄 것 없는 삶.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쉽지 않은 바람 같지만 내 눈높이만 바꾸면 가능한 일이다. 후회를 지혜롭게 이용하라. 인간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신년이 되면 운세를 보고 점도 친다.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우리는 갈림길에서 한 가지 길을 선택하고 나면 늘 생각한다. 만약 다른 길을 선택했으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인생의 수많은 선택은 삶을 다르게 수놓는다. 때로는 탁월한 선택이었다며 지금 이 모습에 쾌재를 부르고 때로는 섣부른 선택을 후회라며 가슴을 치는 경우도 있다. 지난 일에 지나치게 연연해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자신을 깊은 늪으로 밀어넣는 것과 다름없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말했다. 후회를 지혜롭게 이용하라. 깊이 후회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다. 후회는 미래를 향하여 발을 내딛기 위한 것이다. 정해지지 않은 삶을 살기에 미래의 희망을 품을 수 있다. 깊은 늪 속에서 후회할 것인가, 밝은 미래를 위해 후회를 이용할 것인가. 당신 삶에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후회할 필요는 없다. 그 어떤 것이 좋았다면 좋은 것이고 나빴다면 좋은 경험이기 때문이다. 엘리너 앨리스 버포드. 모든 것을 잃어도 본질만 변하지 않는다면 나무는 계절에 따라 다른 옷을 입는다. 사람도 상황에 따라 다른 빛깔을 낸다. 얼핏 보면 변한 것 같지만 겉모습만 다르게 보일 뿐 그 속은 쉬이 바뀌지 않는다. 본질만 변하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그 나무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이는 것에 가끔은 현혹되고 만다. 그러면 내면의 진짜 나를 발견할 수도 지킬 수도 없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도 끝까지 본질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야만 내 겉을 감싼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돌아갈 자리가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다운 꽃을 피울 때 가장 아름답다. 꽃은 어느 곳에서 피든 그 자체로 아름답다. 사람도 꽃과 같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자기다운 꽃을 피울 때 가장 아름답다. 그러나 자기다움이 무엇인지 죽기 직전까지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도 수두룩하다. 평생을 살아도 자신보다는 남을 더 많이 알고 떠나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다. 자기가 무슨 꽃을 피워야 가장 아름다운지 깊이 고민해 본 적 있는가?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자기와 맞지 않는 꽃을 피웠다면 지금부터는 자기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살아라. 그 향기로운 꽃내음이 자신은 물론 가족에게도 행복하게 전해질 것이다.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파릇한 잎사귀가 싱그러운 멋을 지녔듯 계절에 따라 붉어가는 잎사귀도 그 나름의 중후한 멋을 지니고 있다. 비록 낙엽이 되어 한 줌 걸음이 될지라도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고유한 멋을 지니다 떠나는 모습에 우리는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파릇한 청춘을 지나 세월의 색이 물들어 중년에서 노년으로 익어간다. 그러니 나이 들어가는 것을 아쉽고 슬프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세월을 먹는 외모야 어찌하겠느냐마는 파릇한 마음만 유지한다면 평생을 청춘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자연의품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된다면 그 무슨 아쉬움이 크겠는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나 자신이 원하는 내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내가 된 것이다. 셰넌 엘더. 내리막길에만 보이는 풍경이 있다. 산을 오를 때 대부분 앞만 보며 올라간다. 정상만 바라보느라 풍경을 잘 보지 않는다. 산에서 내려갈 때는 시야가 넓어진다. 저만치에 오를 때는 보지 못한 계곡도 보인다. 삶도 그렇더라. 젊을 때는 가열차게 전진만 하다 보니 미처 챙기지 못한 풍경들이 많다. 정상을 지나 하산길로 접어드니 세상을 넓게 보게 된다. 하지만 또 시야가 넓어지니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질까봐 조심스럽다. 그러나 서두르지 말고 여유롭게 하산길을 만끽해보자. 일찍 핀 꽃도 봄이고 늦게 핀 꽃도 봄이다. 봄이 되면 뉴스에서 봄꽃들의 개화 순서를 알린다. 눈 속에 피는 매화가 가장 먼저 봄의 시작을 알리고 5, 6월에 피는 철쭉이 봄의 끝을 알린다고 한다. 일찍 핀 꽃도 봄이고 늦게 핀 꽃도 봄이듯이 인간도 일찍 피든 늦게 피든 그 계절은 온전히 당신이다. 일찍 피었다고 자만하지 말고 늦게 피었다고 좌절할 이유가 없다. 그대도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필 것이다. 노화를 막는 가장 좋은 습관. 어릴 적에 쓴 일기. 청춘의 열기를 감당하지 못할 시기에 쓴 연애 편지. 완성하고 혼자 가슴 뛰던 시 같지도 않은 시. 내가 쓴 글은 고작 이 정도가 전부였다. 하지만 책을 읽고 꼭 정리하는 습관이 그나마 내가 막글이라도 쓸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되었다.
책처럼 훌륭한 스승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으면 말라가는 우물이 채워지는 기분이 든다. 인터넷에는 없는 정보가 없다. 사람들은 인터넷과 친해지면서 책과는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알맹이만 빼먹고서는 제대로 된 찐빵 맛을 알 수 없듯 인터넷에 있는 간단명료한 정보는 책 읽고 깨닫는 지식과 지혜와 견줄 수 없다. 뇌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영양을 보충하자. 책처럼 좋은 영양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너의 발걸음을 의심하지 말라. 개미들의 발걸음은 얼핏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하는 행동 같아도 그들의 발걸음은 그들의 삶에 있어 위대한 걸음이다. 당신의 반복되는 일상도 때론 지루해 보이지만 하루하루가 쌓여 인생이라는 위대한 길을 만든다. 그러니 너의 발걸음을 의심하지 마라. 그대로인 것 같아도 아주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라. 다음에 필 꽃을 사랑하면 그만이다. 마치 뻥튀기가 터지듯 봄꽃들이 개화하는 시기가 왔다. 아쉽게도 봄꽃은 오래 느낄 수 없다. 봄비가 내리면 벚꽃잎이 힘없이 떨어져 바닥은 온통 꽃잎으로 덮일 것이다. 꽃잎이 떨어지는 건 아쉽지만 꽃은 영원히 피어있는 것이 아니어서 더 귀하다. 애정하는 꽃도 떠났다 다시 만나면 애틋함이 더 크다. 벚꽃이 지면 뒤를 이어 다른 꽃들이 피어나니 또 그 꽃을 사랑하면 된다. 떨어질 것을 미리 걱정할 필요도 떨어졌다고 슬퍼할 것도 없다. 그 순간을 즐기고 아름다움을 담으면 된다. 삶 역시 그렇더라. 겨울은 멈춤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다. 모든 생명체는 겨울이라 해서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속을 채우며 더 단단해지려 애쓰고 있을 것이고 그 힘이 넘쳐날 때 잎으로 꽃으로 몽우리를 터뜨릴 것이다. 어찌 보면 봄이 시작이 아니라 겨울이 생명의 시작일 수 있다. 가끔 인생에 있어 겨울 같은 날도 찾아온다. 아무리 옷을 여며도 춥고 쓸쓸하고 버거운 나날들. 하지만 그날들 역시 잎과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자 새로운 기회의 시작일 수 있다. 깨달음은 행복이 아니라 좌절과 고통 속에서 오더라. 고민과 갈등의 시간도 성장으로 가는 과정이다. 지금은 멈춘 듯 보이겠지만 그 힘이 넘쳐날 때 다시 꽃이 필 것이다. 삶을 사는 데는 단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전혀 없다고 여기며 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여기며 사는 것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 꿈을 찾는 일, 삶의 가치를 찾는 일, 가야 할 길을 정하는 일. 그건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10살이 되어서 진짜 나를 찾을 수도 있고 100세가 넘어서도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다. 일찍 피든 늦게 피든 꽃은 꽃이 아니던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열정을 불태우는 나이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이유 없는 존재는 없다.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것. 어쩌면 그게 인생의 전부일 수도 있다. 인생의 중요한 날은 2번 있다. 하나는 자신이 태어난 날이고
다른 하나는 태어난 이유를 발견하는 날이다. 존 맥스웰